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 등 목소리가 녹취가요. 대량으로 공개됐죠. 그야말로 오늘 뭐 속보 따라가기가 힘들 예. 정도로 새로운 단독 보도들이 계속 쏟아졌고요. 예. 지금도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들 신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석한 강혜경 씨를 대상으로 한 신문이 진행이 될 때마다 또 추가로 또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왔던 얘기들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것들 추려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나왔었던 단독 보도를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의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이 공천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개입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추가 녹취 파일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선 의원의 이제 회계 책임자이기도 했던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오늘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그 관련 그 여러 자료들이 이제 또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작년 12월 3일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그 누가 주냐?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준 건데. 라고. 선생님은 자기죠, 그러니까 명태균? 그렇습니다. 명태균 선생님이라고 이제 뭐 며칠 전에도 명태균 씨 본인이 공개를 했지만 거기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대목이 나오니까요. 이런 발언을 하는 통화 녹음 파일인데 이게 지금 법사위에 제출이 돼서 오늘 좀 여러 차례 재생이 됐습니다. 이 녹음 파일 안에는 여론조사와 공천 사이의 어떤 대가 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작년 5월 2일에 강혜경 씨하고 통화를 했던 그 김영선 전 의원의 발언에도 그런 단초들이 좀 보이는데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가 썼잖아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통화에서 강혜경 씨가 이제 명태균 씨를 지칭하면서 본부장님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에서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라고 하면서 긍정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3주 뒤에, 그러니까 지난해 5월 23일 녹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혜경 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온 다음 날이고요. 이게 뭐 그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이른바 이제 반띵해서 명태균 씨한테 계속 좀 건네주는 정황, 그것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인데 그 또 조사를 받고 나와서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강혜경 씨가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해명인 건데 덕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요. 뭐 물론 이제 본인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도의적으로 책임지겠다라는 건 아마도 이 자금과 관련된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혜경 씨가 이제 지난해까지 이 김영선 의원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아마 이 자금 관련된 문제로 강혜경 씨, 명태균 씨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여러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 정황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명태균 씨가 직접 또 자신이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발언도 있는데 작년 12월 녹취에서 드러납니다. 지난해 이제 12월 3일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할 때 그 여자,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땡땡땡이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기 생각밖에 없다라고 이제 속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함성득 원장 얘기를 꺼냈는데 함성득 원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이제 친분이 깊은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함성득 원장 할 때 얼마나 야단 맞고 오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 공천 가져가라고 공천을 줬는데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라고 역정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천을 김건희 여사한테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더니 지금 하는 게 지금 맞는 거냐. 이런 식의 어떤 화를 내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지난해 6월 1일 밤 9시 50분쯤에 이제 통화를 할 때는 강혜경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무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한다. 왜 뭐가 어려워요? 거기 김영선 때문에? 라고 이제 물어볼 거다. 그러면 김영선 여사가 알아서 공천을 안 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알려진 바로는 김영선 의원실에 본부장 직함을 달고 명태균 씨가 활동을 했는데
싸워서 김영선 의원 사무실을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면 그걸 두고 김건희 여사가 알아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안 줄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 더 가깝고 예. 그걸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향후 공천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네. 자신한테 김영선 전 의원이 마음에 안 들게 굴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같은 거 안 주고 다 뭐 이럴 것이다. 이런 네. 어떤 계속 끊임없이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여탈권은 본인이 쥐고 있다. 뭐 예.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 건데, 그러다가 올해 1월 23일 밤에 강혜경 씨랑 통화할 때는 또 이제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가 김영선이한테 전화해서 내일까지 땡땡땡이 사표 쓰고 정리하고 만약에 땡땡땡이가 사무실 나오면 나는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땡땡땡이라는 인물이 이제 김영선 의원실에서 일하던 비서진으로 보입니다. 예. 전해줘라. 김영선이한테 내일 딱 하루 시간 주는데 좀 있으면 나는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영선이 공천 안 줘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할게. 내 말 알겠어?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인사도 뭐 아주 마음대로 했다는 그렇습니다. 정황이 의원실 드러나고. 예. 내의 인사를 사실상 이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천을 내가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예. 때문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리고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확보한 통화 2021년 12월 13일의 통화인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핵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윤핵관 인사들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의 갈등 때문에 당내 논란이 커지던 시기인데 예. 그때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본인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랑 이제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내가 그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한테 뭐라고요? 올라가서 저번주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해서 내가 그 권성동이 장재원 윤한홍이가 총장님 벌벌 큰내 소세 삶아먹고 있다 했지. 적중하셨네요. 내가 말한 게 맞았다 아니냐고. 그러니까 네. 그래 놀래갖고 대안이 없다 하면서 막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고 사퇴했어. 내가 네. 그걸 안 한다 하니까 그거 어쩌냐고 막 내보고 쓰고내서 그거 뭐 시키대로 말을 듣지 그래 뭐. 그러니까 맥락으로 보면 뭔가 이제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같은 당시 이제 윤핵관들하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를 둘러싸고 이제 관련된 대화를 좀 나눴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의 맥락을 짚어보자면 아마 본인 시키는 대로 그 사람들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매개체가 김건희 여사의 꿈인 건데 네. 좀 전에 강혜경 씨가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이 녹취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꿈자리가 안 좋다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한테 일종의 이제 해몽을 요청을 한 건데 참 독특한 관계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 해몽을 해주면서 그 꿈을 해석해 보자면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이 총장님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를 펄펄 끓는 솥에 삶아 먹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본인이 설명을 했다는 거고 그 이후에 이런 맥락들이 그러니까 뭐 윤핵관과 이준석의 충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됐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얘기들은 어떤 김건희 여사의 녹취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는 네네네. 주로 이제 명태균 씨의 명태균 씨 주장이죠.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정말 독특한 관계예요. 뭐냐하면 네. 정치적 조언 다 해주고 네. 꿈 해몽까지 해주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로는 뭐 따로 컨설턴트 비용이나 뭐 돈을 받지 않던 뭐 그런 시점이 물론 나중에 청구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좀 심상치 않은 관계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강혜경 씨가 좀 전에 법사위에 출석해서 추가 증언을 좀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이제 속어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주술사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를 강혜경 씨가 들었다는 거죠. 뭐 비유를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걸 들었는데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 비유들이. 네, 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무속과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던 게 맞느냐라고 했더니 강혜경 씨가 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요. 뭐 이성윤 의원의 질의는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 21년 그 어간께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서초동의 한 갈비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당시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아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한테 들어서 아는데 김건희 여사가 명 씨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다. 굉장히 좀 귀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고 이것도 역시 물론 이제 명태균 씨가 전한 주장이죠.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윤석열 대통령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만 칼을 잘 쓰고 김건희 여사는 주술 능력이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 눈 못 보는 앞 못 보는 사람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라는 식의 의미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묘사하기에 주술사라고 묘사를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예. 사실상 조종하는 사람이다. 주술을 부리라 이런 표현을 그렇습니다. 했다고. 그런 식으로 예.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이제 첫 물론 만남에서부터 그런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화는 물론 강혜경 씨가 들었다고 전언한 것이지 명태균 씨의 녹취록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고 예. 그 외에도 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 캠프에 이제 초대 대변인으로 예. 임명이 됐다가 10일 만에 갑자기 사퇴를 그랬었죠? 하는데 예. 물론 뭐 여러 이유들이 예.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뭐 가짜 수산물 업자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던 정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배경에 갑자기 그만두게 됐는데 명태균 씨가 서로 좀 사주라든지 어떤 주술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인물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퇴하도록 했다라는 주장을 예.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가 들었다. 예.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대통령 측 인수위원회 구성원들의 관상을 봐달라고 요청했다. 예. 그런 의혹도 있었다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악몽 해명을 해주면서 이제 권성동 윤한홍 의원, 장제원 전 의원 등등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조언했다는 내용도 있고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법사위에서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오늘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정회가 된 뒤에도 추가로 또 이제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증언들을 들어보겠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지는 밤에 지켜보셔야 많은 될것 얘기가 좀 같습니다. 나오겠군요. 또 그럴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추이가 예. 그럼. 자, 아까도 잠깐 정리했지만요. 명태균 씨와 명태균 씨 얘기를 들은 강혜경 씨의 말을 종합하면요. 네.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는 맞다면요. 그 네. 주장이 네. 명태균 씨 주장이 맞고 맞다면 강혜경 씨가 들은 게 맞다면 네. 정치 컨설팅으로보다는 어떤 주술적 해석 네.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명태균 씨도 어떤 본인은 그때 여러 인터뷰에서요. 네. 뭐 본인을 역술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화를 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 대화를 보면 굉장히 어떤 역술가나 주술 쪽에 어떤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확언을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화들이 있었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예. 뭐 역시 이제 전원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한 그렇습니다. 어떤 이 예. 강혜경 씨의 말을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한테 들었다는 말을 종합하면 그런 말을 수시로 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주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어떤 조언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맥락들이 좀 도움이 된 것 아닌가. 뭐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은 주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것. 그 관계를 기반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는 예. 의혹 제기인데 구체적인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려면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혹은 금전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추가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오늘 좀 보도가 예. 됐는데 일단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2022년 4월 2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강혜경 씨하고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이가 공표 조사나 비공표 조사라도 김지수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창원 의창구 민주당 후보였는데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전략 공천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명 씨하고 이제 강 씨가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이런 그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을 하고요. 이 며칠 뒤에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지수 민주당 후보하고 양자 대결을 붙이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언론에 발표가 됩니다. 예. 그 여론조사가 혹시 이제 이 맥락에서 나온 것 아닌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명 씨하고 강 씨가 여론조사에서 그 유선 전화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지 이런 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정황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뭐 이길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강혜경 씨가 뭐 이긴다. 유선 전화 비율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하니까 오늘 내일 하는 거 봐서 그건 조정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는 100% 무선 전화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100%로 해도 이길 것 같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대화들을 좀 나누고요. 그러면서 4월 3일에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의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서 김영선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받았다. 나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그걸 사무총장한테 던져갖고 끝내주겠대. 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대화도 물론 이제 전원이지만 만약 이 대화가 사실이라면 맞는다면 심각한 예. 문제인데요.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예. 의창을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정황 예. 그리고 추가로 이준석 의원한테 어떤 그 일종의 백업 데이터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전략공천을 챙겨주겠다라고 공언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뉘앙스는 그 주장이 맞다면요. 네. 뉘앙스를 자세히 보면 여론조사도 약간 어떤 만져가지고 이준석 대표에게 갖다 준 조작이 같은,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인데 사실 그걸 또 이준석 대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명태균 씨 주장대로 하면 예. 오히려 요청을 했다는 예.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맥락이 있는 심각한 거고요. 문제 같은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그 명태균 씨가 조사했었던 그 조사 내용 같은 경우도 예.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 많은 예비 후보들이 있었는데 예. 그 예비 후보들을 다 제치고 김영선 전 의원만을 김지수 후보의 양자 대결 상대로 이제 선정해가지고 돌린 예.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냐부터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면담이 6시 16분에 종료가 됐는데요. 한 1시간 20여 분 진행됐답니다. 그 결과는 아직까지 뭐 알려진 게 없으니까 네. 들어오는 대로 이따가 헬마가 설명해 주셔도 되고 예. 다음 코너에서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그 대표의 면담 같은 경우는 일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배석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5시가 좀 못해서 4시 50분 조금 넘은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6시 16분 종료면 1시간 20분 정도 예. 진행이 된 걸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걸 두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예. 친윤계하고 친한계가 서로 이제 강하게 맞부딪혔는데 예. 특히 이제 친윤계 같은 경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거의 이 일방적으로 예.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서 정치적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 당신은 좀 죽어달라라는 식의 요구라면 이거는 뭔가 성사되기가 어렵다라고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예. 하면서 이 독대 요청을 계속 하면서 면담 자리에 비서실장 배석시키는 걸 두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러면 우리도 비서실장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네. 이거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대통령 당신과 나는 동급이니까 나도 비서실장 데리고 가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만남 자체도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라고 딱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면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들어주고 네. 어떤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여튼 미묘한 신경전이 노출되는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면담이 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취, 그러니까 들어보는 자리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단이나 합의가 꼭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그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을 배석시키는 걸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내용 나오는 대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